안녕하십니까. 책 속에 돈이 있다. 예민수의 경제책방 예민수입니다. 투자자라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?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?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투자의 비밀이란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. 크리스토퍼 브라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. 가치투자계의 추기경이다. 원래는 가치투자업계의 삼촌 이 정도 사실은 그 뻘인데요. 이런 말을 책에서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하고 있어요. 우리는 트위디 브라운,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얘기하거든요. 트위디 브라운을 가치투자의 바티칸 시국이라고 생각한다. 그리고 이 바티칸 시국에는 교황은 없지만 우수한 추기경과 주교는 많다. 그 말은 자기들이 가치투자자를 신봉하는 가치투자자이지만 좀 겸손하게, 우리가 교황급은 아니지만 추기경과 주교급의 가치투자자들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드려봤고요. 가치투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수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책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. 그 전에 또 재밌는 증시 우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죠. 지난번 시간에 제가 다른 책을 소개하면서 이 경영학과 재무학과 교수와 학생이 $100짜리 지폐를 주울까 말까 하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. 예, 학생은 교수님 저거 $100가 떨어져 있어요. 재빨리 주워야겠습니다 하면 교수가 줍지 말라니까. 왜? 그게 진짜라고 보이니? 진짜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주워갔을 거야. 가짜일 거야.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그 얘기를 빗대면서 하는 얘기인데요. 오늘은 빌 게이츠가 길거리에 $100짜리가 떨어져 있다면, 앞서 경영학과 교수는 안 주웠잖아요. 빌 게이츠는 주술까요? 안 주술까요? 네, 주술까요? 안 주술까요? 빌 게이츠요. 주워요? 돈이 많은 사람인데? 그래서 사람들이 빌 게이츠는 $100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은 주우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말은 빌 게이츠가 초당 $150를 벌어들인대요. 그러니까 몸을 한번 굽혀서 $100짜리를 줍는 게 손해다, 그렇게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, 빌 게이츠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줍지요, 나는 떨어지면,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 우화는 무슨 얘기냐면 경영자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. 경영자들은 그만큼 몸값이 비싼 사람들이다. 빌 게이츠처럼 자꾸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거나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경영자들은, 그런 회사는 좀 조심해라, 이런 얘기로 한 얘기인데요. 어쨌든 빌 게이츠와 $100짜리 이야기였습니다. 자, 오늘은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. 가치투자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치투자의 전설들이 쭉 있습니다. 가치투자의 아버지가 벤저민 그레이엄이죠.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뻘인 워렌 버핏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분을 제가 한 삼촌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. 이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1946년생이고 2009년에 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. 이분이 근무했었던 이 회사는 트위디 브라운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계속 운용사로 남아 있고요. 증권사인데요. 일반적인 주식을 거래해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소형주, 거래가 적은 주식, 이런 주식만을 독특하게 거래해 주는 그런 증권사였거든요. 그런 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 주로 오는 거예요.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기 막 많은 주식이 아니라 인기 없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. 거래도 잘 안 되는 주식. 그분들과 이제 교류를 시작하면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고, 가치 투자의 패밀리로 여겨지는 분이 크리스토퍼 브라운인데요. 가치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그 책이에요. 두껍지도 않습니다. 이거는 220페이지에 불과한데요. 이 저자인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얘기하는 가치투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. 첫 번째, 주식 투자도 쇼핑하듯이 하라. 쇼핑할 때는 제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물건 고르고 가기 전에 가격도 알아보고 그러면서, 주식 살 때는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덜렁 사니? 이 말이에요.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트에다가 물건을 막 저 같은 남편이 담았다고 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등짝을 한 대 맞겠죠. 이 쓸데없는 걸 왜 사? 하면서 맞겠죠. 그런데 주식시장에만 오면 이런 일반적인 합리적인 쇼핑 방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들이 사는 것, 좋다고 하는 것, 언론에서 좋다는 건 덜렁 삽니다. 가능하면 더 싸게 사라.
세일할 때 사라.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다.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200% 공감합니다. 저도. 뭐 성장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싸게 사는 게 최고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세일 중인 주식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. 가격만 보면 안 되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알아야 비교를 해서 싼지 안 싼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에어팟? 네, 얼마 정도예요? 아이폰에서 나온 공식 한 30만 원이에요? 그게 30만 원짜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중고나라에서 20만 원 할 때 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. 30만 원짜리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중고나라에 들어가지고 29만 9천 원, 오 되게 싼가 봐 뭐 해서 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. 주식이면 이렇게 계속 오락내락하죠. 아 이거 지금 싼 거 같은데 내일 오르면 어떡하지? 지금 맞아요.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제 5만 원인데 만약에 이틀 만에 4만 원이 되면 되게 싼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그거는 가격을 본 거잖아요, 우리가. 뒤에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가격만 눈에 보이니까. 그래서 가치를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가치와 가격은 항상 이런 괴리가 있다. 근데 그 괴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주가는 가치와 다르게 위아래로 매우 크게 흔들린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자들의 신앙 고백이다.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어쨌든 세일하는 주식을 믿음을 가지고 사라는 거고요. 다음 브라운이 또 얘기한 것 가운데 절대 손해보지 말라.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? 워렌 버핏. 훌륭한 학생이에요. 네.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, 절대 손해보지 마라. 두 번째 원칙, 제1원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. 이게 버핏이 얘기한 유명한 회자되는 버핏의 투자 원칙인데요. 사실은 이게 버핏이 처음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.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 말을 했고요. 버핏도 그 얘기를 했고 크리스토퍼 브라운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자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가훈과 같은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? 확실한 매우 두툼한 안전 마진을 확보해라. 벤저민 그레이엄은 그러면 이 싸게 산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? 유동자산 가치의 3분의 2 이하에 사라 이랬는데요.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산이 있잖아요. 집은 떠다니는 자산일까요? 박혀있는 자산일까요? 박혀있는 자산. 예전에는 고정자산이라고 했고요. 그런 거 말고 좀 떠다니는 거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팔아서 할 수 있잖아요. 현금 당연히 유동자산이죠.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. 내가 받을 돈 있어요? 근데 갚을 돈 있잖아요. 갚을 돈은 빼고 그런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순유동 자산이 예를 들면 이 기업이 주당 나눠봤더니만 삼성전자가 6만 원이다. 그러면 거기에 3분의 2, 한 4만 원을 사는 거잖아요. 그 정도 안전마진을 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안전벨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분산 투자라는 거다. 분산의 종목 수는 이게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얘기하는 거예요. 대략 한 10개 종목 정도는 넘는 게 좋겠다. 하나 투자했다가 부도나면 뭐 그건 그야말로 끝장인 거고요. 10개 정도 기업 투자했는데 만약에 골고루 10% 투자했다면 하나가 되찾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90을 가지고 한 10%만 수익 내면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투자의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가치 투자자는 되게 이제 역발상 투자자이거든요. 대중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란 이런 거다.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이렇게 얘기를 쭉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. 분산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결과다. 그리고 방송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심한 면으로 그러니까 뭐 똥덩어리에 건포도를 섞어도
주워 먹을 수 있니? 그건 결국 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좀 올라야 된다니까.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? 스키를 타러 간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긴 거 짧은 거 보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헬멧도 뭐 요일별로 쓰는 거 해서 뭐 새로 나온 거 무지하게 많이 살 거 아니야, 그죠? 근데 고수는 하나만 탁 가볍게 하고 그냥 유유 타잖아요, 그죠? 고수는 탓을 하지 않죠. 네,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. 고수는 버핏이나 멍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뭐 경멸하거나 분산 투자는 나쁘다고 하는 것이냐? 그건 아닌 거고요. 진정하게 투자의 반열에 다음 단계로 오르려고 하면 여러 종목을 보유한다는 건 너가 자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. 몇 가지를 정말 좋은 종목을 압축해라.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.